지금 보면 와 종류가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면 모르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천연 대리석이 굉장히 비싸나요? 제일 비싼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관리를 아주 잘하지 않는 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가격으로는 그 상판 말고 좀 다른 걸 하시는 게 얼마대 20, 30평 기역자를 한다. 한 정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리 하셨네요. 네. 머리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싱크대예요. 싱크대 인테리어도 종종 하시나요? 거의 주거 공간의 꽃이죠. 주방은 꽃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또 이제 주방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상판이 또 메인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와 종류가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면 모르시겠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네. 싱크대 상판을 골라야 된다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목적은 딱 그거예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인테리어 이제 사업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적어도 싱크대 상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이해시켜 주세요. 일단은 그냥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PT 상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요즘에 많이들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스킵하고 들으셔도 되는데 최근에 그냥 많이 보실 수 있는 건 이케아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PT 상판이라고 해서 그냥 목재에다가 방수가 되는 시트를 열처리해서 입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지가 발라져 있는 그런 상판이고 최근에는 이 상판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 이제 추세예요. 왜냐면 조리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뭐 김치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고춧가루, 물도 많이 튀는 요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우리나라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PT 상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는 이런 지금 원목은 아니에요. 제가 원목을 못 준비해서 비슷한 걸 일단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원목 상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스테인레스 상판이 있습니다. 네, 스테인레스 컬러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되게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건데 스테인레스 상판이 아까 좀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제일 고가예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 중에 제일 고가고 그래서 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기타 스크래치나 찌그러짐 때문에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이제 꽤 있어요. 이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시고 제일 많이 쓰는 거라 하면은 여기 보시면 있는 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인조 대리석이에요. 이 인조 대리석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인조 대리석 종류는 사실 저는 한 회사만 가지고 온 거고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듀폰사의 이제 인조 대리석을 가지고 온 거고 한화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나오고 뭐 한샘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인조 대리석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가격도 그냥 합리적이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인조 대리석 안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기 칸스톤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엔지니어 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칸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석영이라고 해서 돌가루가 90% 정도 섞인 거의 천연석에 가까운 그렇지만 인조예요. 인조 대리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훨씬 더 인조 대리석보다 강하고 무늬가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비교하시면 얘는 이제 이 점박이가 일정하잖아요. 이 일정하게 이제 크게 펼쳐지는 거고 얘는 이제 실제 약간 돌같이 무늬가 좀 자연스러워요. 이런 무늬들이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은 정말 말 그대로 천연 돌이에요. 그래서 무늬도 다양하고 그냥 정말 리얼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얼 돌이에요? 네, 리얼 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 대리석이 굉장히 비싸나요? 제일 비싼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천연 대리석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칸스톤보다도 훨씬 가격이 낮아요. 근데 비싼 이유는 얘는 가공이 어려워서 일반인이 현장에서 가공하기 어려워요. 공장에서 일일이 가공을 해와야 하고 그 가공비가 다 붙어요. 미터당 얼마 뭐 이렇게 다 붙어요. 뭐 동그랗게 구멍 내는 것도 하나당 얼마, 여기 이제 가는 것도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공비가 붙어서 이게 돌이 무겁기 때문에 또 시공 혼자 못합니다. 그럼 최소 2명 이상이 이제 붙어서 배송비랑 해서 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신흥주자로 많이 떠오른 세라믹 있어요. 세라믹? 이거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천연 광석? 그냥 돌가루 같은 걸 불에 구워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더 좋아요. 더 세고 깨짐이 없고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이제 12T로 나와요. 이렇게 얇게.
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20T로 나와요. 두께의 단위고요. 얘는 12mm, 얘는 20mm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디자인에 따라서 얇게 들어가는 게 잘 어울리는 집이 있고 좀 무게감 있게 들어가는 집이 잘 어울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PT 상판이 있고 이렇게 원목 상판, 그리고 스테인레스, 인조 대리석, 네. 그리고 칸스톤, 칸스톤, 천연 대리석, 대리석, 그리고 세라믹이 있습니다. 세라믹. 각각의 재료의 어떤 장단점이나 특성, 뭐 네. 가격, 팁들 그런 음. 거 한번 쭉 네, 알려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목 상판은 네. 한 번도 사용해드리지 않았어요. 커피 머신에 올려두는 상판이라던가 뭐 가전을 올려두는 상판에는 제가 포인트로 사용을 해드렸는데 원목을 제가 여러 번 고민하고 시도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리를 아주 잘하지 않는 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제 싱크 볼이 이렇게 껴지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여기 물이 맺히거든요. 네. 이거 아무리 코팅을 잘해도 이게 이제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얘가 뿔 수밖에 없어요. 아, 변형이 일어나는군요. 그쵸. 그래서 나는 싱크대 목숨 걸었다. 설거지하고 거기서 계속 닦고 계실 거다. 라고 하지 않는 분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휨도 발생이 되고 옆에 소가전을 두거나 커피 머신을 둔다거나 물이 튀지 않는 곳에는 추천드려도 물이 튀는 곳에는 저는 비추입니다. 썩기도 하나요? 썩기도 하죠. 썩기도 하고 곰팡이도 쓸고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점점점 이제 불어가지고 두께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원목 상판은 정말 관리를 잘 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튀지 않는 그런 뭐 아일랜드 정도에 저는 추천드려요. 가격 경쟁력은 어때요? 가격은 인조 대리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목의 재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도 가공비가 좀 들어요. 원목 자체가 아주 비싸진 않아도 이제 가공비가 들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을 한다면 인조 대리석하고 한 비슷한 가격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인레스는 예전에 갈비집이나 이제 식당에서 보던 스테인레스랑은 좀 다른 개념의 좀 무광 처리가 되거나 또는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크래치를 많이 낸 제품이에요. 무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크래치가 좀 덜 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와, 근데 의외인 게 약간 원룸이나 옛날 집들 보면 다 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되게 얄팍한 스테인레스일 것 같아요. 얇은 스테인레스이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좀 고급 주방에 쓰이는 게 이제 스테인레스고 오히려 이거 고가여서 많이 사용을 못 하시기도 하시죠. 가격 때문에라도. 가격 때문에도 못 하세요. 못 하시고 왜냐면 이게 가공을 굉장히 잘해야만 해요. 왜냐면 날카롭잖아요. 그쵸. 스테인레스라는 네. 게. 그래서 날카롭지 않게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찌그러지지 않는 두께로 그리고 상판 처리가 된 것들을 하려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으로는 그 상판 말고 좀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스테인레스로 꼭 해야 하는 컨셉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면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저가인 것 같아요. 한 얼마대 20, 30평 기역자를 한다.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의 특징, 장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장단점이 일단 물에 너무 강하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사실 얘는 뭐 썩거나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좋고 위생도 굉장히 좋아요. 뭐 어떤 음식물이 끼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되게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시크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차갑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공간 컨셉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셔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얘는 한번 이제 찌그러지면 복구가 좀 어렵죠. 자동차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이제 찌그러지면 복원하는데 우리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쵸. 공장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셀프로 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싱크대는 떼서 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운전해서라도 이제 복원센터에 가는데 얘는 찌그러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많은 단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쿵 물건을 놓거나 날카로운 걸 놓거나 하면 찌그러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나무가 썩고 곰팡이 드는 게 있으면 스테인리스는 그건 없지만 찌그러짐이 생길 수 있다. 이것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가장 제일 많이 보이는 쓰시니까 거죠? 네네. 제일 많이 쓰는 색깔로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이런 색깔들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밝은 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흰색 계통으로 준비를 하면 간혹 어두운 거 쓰시기도 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어두운 것도 많이
돼 있거든요. 가장 많이 상담받는 거 같고 쓰는 좋네요. 예. 대리석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밝은 컬러를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면은 싱크대 상판의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주방에서. 그래서 전체가 어두우면 집이 어두워 보여요. 근데 또 컨셉이 어두운 컨셉이면 추천을 드리는데 어두운 색의 단점이라 하면 김치 국물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그건 장점이지만 장점으로.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보여요. 한번 이렇게 나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우와, 바로 보이네. 바로 이렇게 나요. 네. 그나마 이건 이제 그레이 색깔이니까 좀 난데 네. 이런 거는 진짜 한번 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끄면 이렇게 나요.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네. 우리들이 셀프로 복구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굉장히 기피하죠. 얘가 왜냐면 배달 오면서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계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래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네. 그래서 한 요런 톤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뭐 어떤 색깔인가요, 이름이? 그냥 크림톤이나 크림톤. 뭐 그레이톤, 베이지톤 추천드리고 이 알갱이들이 인조대리석에는 많이 있어요. 네. 이 알갱이가 없느냐, 크냐, 작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갱이가 없거나 작은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요? 싱크대 상판이 너무 포인트가 되면 다른 부분들을 살리기 어려워서 조화롭게 하려면 저는 요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네, 인조대리석의 장점은 큰 상판이어도 이음매가 없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깨지거나 뭔가 갈라짐이 있어도 복구가 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뜨거운 걸 냄비를 그냥 확 올려놓다거나 네.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정말 그냥 한 번에 확 이렇게 깨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숙지법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가격적인 면도 괜찮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오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장 대중적인 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런 좀 밝은 톤의 이제 인조대리석에는 김치 국물이나 커피 흘릴 수 있죠. 네. 흘려도 한 2, 3일 정도 내비두시면 안 돼요. 그냥 뭐 한 몇 시간은 괜찮은데 네. 갑자기 휴가 갔다 오신다거나 그러면은 얘가 배겨요. 그래서 배겨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바로바로까지는 아니어도 당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뜨거운 냄비 네. 정말 끓이자마자 끓이고 나왔죠. 네. 그냥 아예 놓으시면 네. 깨질 위험이 있어요. 주로 깨지는 면적은 가스레인지나 전기국밥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타공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앞쪽에 조그맣게 남아요. 여기가 양쪽이 조그맣게 네, 남아요. 네, 네, 네. 거기 주변이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네. 약해져서 거기가 바로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끓이자마자 뜨거운 냄비를 그냥 놓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치 국물이나 커피를 흘린 다음에 며칠 있다 닦는 것만 제외하시면 얘는 뭐 따로 뭐 관리법이 없어요. 오, 네, 너무나 편리한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는 이것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국산 기준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산도 있어요. 근데 중국산은 특히 화이트 계통일수록 색깔이 공기와 만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노랗게 좀 변해요. 그것만 아니면 그냥 국산 제품은 어느 것이든 큰 무리는 없다. 다 비슷비슷하다. 가격대가 크게 뭐 무리되지도 않고 그냥 네, 컬러도 여러 가지 나오고 관리법도 편하고 그래서 제일 대중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칸스톤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인조대리석의 종류이고 뭐 엔지니어 스톤이라고도 불리고 칸스톤이라고도 불려요. 네. 네, 이것도 인조로 만든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천연 돌이 한 90% 들어가 있다. 90%나요? 인조로 만들어서 더 안 네. 깨지게 만든 거예요. 다만 가격은 천연 대리석만큼 좀 고가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점이라 하면 자연스러운 무늬와 진짜 돌 같아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도 사용법은 마찬가지긴 한데 뜨거운 거 올리셔도 안 깨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약한 부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훨씬 덜 깨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쓰시거나 이 집에서 오래 사실 거다 하시면 저는 칸스톤도 추천드려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제 가격이 가격. 좀 비싸고 그럼 가격만 아니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다는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칸스톤을 쓸 거냐 천연 대리석을 쓸 거냐 조금 더 약해도 무늬가 자연스러운 천연 대리석을 고르겠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취향이죠, 네, 디자인이랑. 디자인 면에서는 이제 천연 대리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요리를 내가 많이 하고 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냥 오래오래 좀 영원토록 쓰고 싶다라고 하면 칸스톤 추천드려요. 천연 대리석은 우리가 아는 정말 그냥 천연 돌이에요. 얘가 관리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판입니다. 일단은 무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수십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멋진 디자인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장점이 디자인적 요소로 뭐 아름답다. 또 어떤 기능적인 장점도 있나요? 기능적인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 천연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실제로 이 천연 대리석 상판을 써봤는데 네. 저는 좀 밝은 화이트 계열을 많이 써봤고요. 네네. 치명적인 단점은 가스레인지 주변에 이제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네네네. 그 기름이 아예 배겨요. 그래서 색깔이 변해요. 물론 볶고 방법도 조금은 있어요. 락스로 휴지에 묻혀서 이렇게 두거나 하면 좀 조금 돌아오긴 하는데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김치 국물 오랫동안 흘려놓으면 얘는 배겨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럼 천연 대리석은 네. 어떤 기능적 장점보다 진짜 아름다움에 투자하고 디자인적 관심 있는 저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깨짐도 얘는 발생합니다. 이런 데 보면 여기도 이제 끝에 깨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얘는 깨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깨질 위험이 있진 않아요. 물론 배송을 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가구를 옮기거나 부딪히면 이제 깨지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이 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소재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그러면 자연 자연의 무늬예요. 그래서 무늬를 고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돌을 고를 수는 있어요, 석재를. 네. 근데 무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칼스톤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세라믹이 있습니다. 세라믹은 정말 모든 거에 장점을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천연 대리석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무늬가 나와요.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세라믹인가? 천연 대리석인가? 만져도 구분이 안 되고 여기 두께를 좀 봐야만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물어보거나 해야 될 정도의 되게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천연 대리석 느낌을 어느 정도는 한 제 생각에 90%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육안으로는 조금 구분이 돼도 사진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장점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네요. 있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얘는 오염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조 대리석도 써보고 그 다음 집이 천연 대리석, 지금 집이 이제 세라믹인데요. 오염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관리가 천연 대리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얘는 관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인 면도 좋고 관리도 필요 없고 잘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하시냐면 여기다가 도마 대용으로 여기서 다 썰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생상 도마를 쓰지만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광고를 하고 그렇게 사용도 하세요.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 비싼 정도가 너무군요. 일단은 얘가 비싼 이유는 돌 자체도 크게 한 판씩 팔아요. 네. 그래서 그 한 판을 다 사야 하고요. 우리 집 주방이 작아도 한 판을 다 사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로스라고 하죠. 로스가 남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우리는 반만 팔고 이거를 잘 안 해주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한 판을 다 사야 하고 그리고 가공도 현장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다 가공을 해서 또 그 가공한 거를 시공할 줄 아는 시공자가 별도로 와야 돼요. 고급 재료네. 맞아요. 그래서 정수기 기사님들이 얘는 구멍도 못 들어요. 깨질까봐 아마도 너무 고가니까 제 생각엔 뚫으실 수는 있는데 안 뚫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테리어 업체 또는 이 상판을 해주시는 업체에다가 뚫으셔야 되고 이 업체 또한 그냥 뚫을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미리 타공을 해오거나 굉장히 시공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대신에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장점이다. 네, 다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천연 대리석처럼 90% 정도는 정말 천연의 느낌이 나고 강도도 좋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도 나는 잘 못해.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인테리어 또 주방 상판에 쓰실 의향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 추천드려요. 그럼 만약에 세라믹으로 네. 아까 말한 20병대 기역자를 해. 네.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략 이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네, 뭐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보통 그냥 일반 가정집 네. 주방 인테리어 할 때 한 네.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너무 많이 다른데 네. 한 300만 원에서 6, 700만 원? 300에서 한 600만 원 사이. 네, 20평대 기준으로. 20병대 기준. 네. 근데 아까 그 세라믹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세라믹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 세라믹도 중국산도 있고 뭐 유럽산도 있는데 그냥 유럽산 기준으로 하면은 네, 거의 그 정도 나와요. 덕분에 일단 네. 각 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크기 어떻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지 네. 이런 건 지금 한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도 혹시 싱크대 이제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뭐 네. 상판 포함해서 네.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팁? 혹은 이런 걸 몰라서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 혹시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에 할애하실 비용이 5천만 원 있다 내가. 근데 그 중에서 주방을 막 3,5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옷을 살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밸런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지 하나만 진짜 비싼 걸 사고 옷은 너무 누추하게 입으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인테리어 또는 주방에 내가 할애할 예산이 총 얼마다 라는 거 안에서 상판을 등급이나 뭐 원하시는 디자인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나는 세라믹을 해야지, 세라믹이 제일 좋아, 이렇게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 예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얼마가 잡힐 거고 그 주방에서 또 상판이 얼마일 거고 상판 말고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문짝도 필요하고 우리 수전도 필요하고 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배분해서 쓰셔야지 완성도 있는 싱크대가 나온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엌이 한 몇 퍼센트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10에서 15% 정도? 정말 많이 투자한다 하시면 2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50% 이상도 되게 많으세요. 주방에 목숨을 네, 거는 목숨 그런- 거시는 분도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건 라이프 스타일마다 나는 이번 인테리어엔 주방에 네. 목숨을 걸겠다. 네. 또는 어떤 분들 욕실에 목숨을 걸겠다. 뭐 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밸런스 맞춰서 하지 네. 않으시면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죽어요. 혹시 이런 걸 알고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상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판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사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인테리어나 주방의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용 안에 상판을 밸런스 있는 금액대로 이제 조정하셔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뭐 뜨거운 냄비를 바로 놓지 않는다라던가 또 얼룩이 지는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처음에 상판을 했을 때처럼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주방 인테리어나 실제로 또 상판 고민 중이신 지인분들 계시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